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며 상당한 자부심과 동시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중 국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표팀을 골라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의 출생 국가를 대표팀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대표 선수로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경험한 선수들을 알아볼 텐데요. 지네딘 지단, 사미 케디라처럼 이중 국적이고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도 있지만 출생지와 대표팀 활약 국가가 같은 선수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제2의 고향 국가에서 축구 선수로 위대한 꿈을 이룬 8명의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드사이는 1968년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모두 가나 국적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인 오덴케 아베이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는 프랑스와 접점이 없는 전형적인 가나 사람이었는데요. 이후 그의 어머니가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며 자식들의 이름을 모두 프랑스식으로 바꾸었고 이때부터 그는 마르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프랑스인 아버지를 두며 그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적을 취하게 되었고 만 4세 때 그의 가족은 프랑스의 낭트로 이주했습니다. 제2의 고향인 낭트에서 프로 데뷔했으며 6시즌간 활약한 뒤 마르세유로 이적한 드사이는 92-93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1993년 8월 스웨덴을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유로 96부터 메이저 대회에 선발되며 최전성기 프랑스 대표팀의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왼쪽 풀백 리자라쥐, 오른쪽 풀백 릴리앙 튀랑, 센터백 로랑 블랑 등과 함께 철의 포백을 구축하며 프랑스의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황금 세대는 2년 뒤 유로 2000에서도 변치 않는 실력을 과시했고 터너먼트 8강전에서 스페인을 2대1로, 준결승에서 포르투갈을 2대1 골든골로,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도 2대1 골든골 승리라는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2회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유로 2004까지 참여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그는 프랑스와 함께 유로 대회 3번, 월드컵 2번 등 총 5번의 메이저 대회에 참가했으며 무려 116회의 A매치에 참여해 2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가나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해 축구를 시작한 그는 프랑스 축구사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역시 프랑스의 레전드이자 앞선 마르셀 드사이와 영광의 시계를 같이 했던 파트리크 비에이라입니다. 1976년 태어난 비에이라의 국적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가봉, 어머니는 카보베르데 출신이었고 비에이라가 태어난 것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였습니다. 비에이라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며 세네갈에서 힘든 유년기를 보냈고 어머니와 함께 만 8세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프랑스 국적이 없었지만 비에이라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프랑스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었기에 비에이라의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에 비에이라는 어머니 국적 카보베르데, 출생지 세네갈, 거주지 프랑스, 무려 3개의 국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카보베르데는 포르투갈어권으로 그의 성씨 비에이라 역시 프랑스가 아닌 포르투갈어권에서 사용하는 성씨이죠. 압도적인 피지컬과 부드러운 볼터치로 어렸을 적부터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에이라는 프랑스의 AS 칸에서 데뷔했는데요. 이후 AC 밀란으로 이적했으나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하며 겨우 리그 2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비에이라 커리어의 위기가 온 순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친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였습니다. 1996년 부임한 벵거는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이던 아스날의 모든 체제를 갈아엎기 시작했고 그 시작점은 바로 비에이라였습니다. 벵거와 같은 96년에 입단한 비에이라는 단박에 주전 자리를 꿰차며 아스날의 고공행진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1997년 프랑스 A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게 되었죠. 비에이라는 98 프랑스 월드컵에도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당시 만 22세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나이였고 동일 포지션의 엠마누엘 뿌띠와 디디에 데샹이라는 거물들이 버티고 있어 주역으로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엠마누엘 뿌띠의 3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며 일정 부분 월드컵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이 쌓인 2년 뒤 유로 2000에서는 전경기에 출전하며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마르셀 드사이가 철의 포백을 완성했다면 비에이라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해 중원을 장악하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공수양면에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미드필더였습니다. 월드컵과 유로, 메이저 대회 2연패를 경험한 비에이라는 클럽팀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아스날에서는 주장으로서 03-04 시즌 무패 우승이라는 신화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에이라는 2009년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했으며 A매치 107경기 6골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네갈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비에이라. 하지만 타고난 피지컬과 축구 센스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교과서가 된 그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선수 시절 찰랑거리는 긴 머리가 매력적이었던 카모라네시는 197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탄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이지만 훗날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되는 그는 사실 이탈리아와 큰 접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초반 대부분을 아르헨티나가 아닌 멕시코 리그에서 보낸 카모라네시는 멕시코의 명문팀 크루스 아슬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이탈리아의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베로나 이적 후에도 꾸준한 활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카모라네시는 당시 유벤투스를 이끌고 있던 리피 감독의 눈에 띄어 2002년 비앙코네리 군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첫 시즌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며 이탈리아에 완전히 적응한 그는 2003년 이탈리아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귀화와는 다르게 그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리운디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절차로 국적을 획득했습니다. 오리운디란 해외로 이주한 이탈리아 계통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교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오리운디 인정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게 된 그는 그해 12월 이탈리아 대표팀 A매치에도 데뷔하며 2003년은 카모라네시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되었죠. 유로 2004 스쿼드에도 포함되며 부푼 마음으로 첫 메이저 대회에 임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에 밀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쓴맛을 본 카모라네시. 유로 2004에서의 실패 뒤 이탈리아 대표팀은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이끌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최강의 전력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단단한 수비와 물샐 틈 없는 조직력을 선보이며 2006년 독일에서 월드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카모라네시는 당시 팀 동료이자 오른쪽 풀백이었던 삼브로타와 유기적인 플레이로 오른쪽 측면을 파괴했으며 총 5경기 출전해 이탈리아의 4번째 월드컵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이탈리아 대표로 꾸준히 활약을 이어나가며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여하였고 2010년 11월 55경기 4골의 기록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은퇴합니다. 어렸을 적 이탈리아와 큰 연결고리가 없었던 카모라네시. 만 27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지만 축구 선수에게 최고의 영광인 월드컵 우승을 이룩하며 오리운디로서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것은 카모라네시 축구 인생 최고의 선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1년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에서 출생한 조르지뉴. 아마추어 축구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축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그는 생활고 속에서도 축구 선수의 꿈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의 작은 고향팀인 아틀레티코 인비투바에서 축구를 하던 그는 15세 때 어머니, 삼촌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민을 선택했는데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기 위한 조르지뉴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조르지뉴의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카모라네시의 경우처럼 조르지뉴 역시 오리운디 자격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죠. 헬라스 베로나 유스팀에 입단한 뒤 착실하게 꿈을 키워가던 그는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조르지뉴는 모든 걸 내려놓고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이탈리아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베로나 성인팀에서 데뷔한 뒤 2013년에는 리그에서 11골을 득점하며 베로나 1부 리그 승격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이후 2014년 1월에 나폴리로 이적하며 그는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높아지자 브라질에서도 그를 대표팀에 차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조르지뉴는 브라질의 제안을 거절하고 축구 선수로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준 이탈리아를 선택합니다. 조르지뉴는 2016년부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유로 2016에서는 8강에서 독일에 패배하며 탈락했고 2018 월드컵은 예선에서 탈락하며 본선 참가조차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그 축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첼시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데 이어 유로대회 우승까지 차지하며 조르지뉴에게 2021년은 꿈같은 한 해가 되었는데요. 특히 유로 2020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고 실제로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2021년 발롱도르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워진 가정사, 축구 기본기 레슨부터 각종 뒷바라지까지 하며 조르지뉴에 헌신한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오리운디라는 자격을 통해 선택한 이탈리아 이민. 이런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조르지뉴는 브라질인이 아닌 이탈리아인으로서 세계 축구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